안녕하세요. 바람을 타는 감성농부더 송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휠 조립 영상을 찍을 거예요. 휠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휠은 제가 원래 썼던 휠이고요. 이거는 새 휠입니다. 같은 65mm 휠이에요. 근데 화면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많이 작아졌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많이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이러면은 보드의 미끌림이 되게 심해져요. 특히 코어가 더러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금강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코어가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코어가 나가면 휠과 베어링이 제대로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일단은 휠 조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트럭의 휠을 제외한 부분을 다 조립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작은 와셔 있죠? 얘가 스피드링이라고 합니다. 스피드링을 기준으로 베어링, 그리고 스페이서, 베어링, 스피드링, 너트 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순서를 외운다기보다는 가운데,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에 휠이 들어갈 거거든요. 가운데 있는 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베어링, 그리고 스피드링, 다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베어링, 스피드링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스페이서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스페이서 일체형 베어링입니다. 스페이서 일체형 베어링은 가운데 들어가는 스페이서가 베어링과 일체형으로 묶여있는 형식인데요. 보시면은 순서는 똑같아요. 스피드링 들어가고 베어링, 그리고 가운데 휠 들어갈 거고요. 베어링, 그리고 스피드링 하고 마지막에 너트. 똑같죠? 베어링을 휠에 끼우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휠과 트럭, 휠과 베어링에 대한 분해 설명은 조립이 끝난 후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조립에 사용할 트럭은 럭스라이트 트럭, 프루티 베어링, 그리고 프루티 휠입니다. 프루티 베어링은 스페이서 일체형 베어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별도의 스페이서는 따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럭에 휠을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조립에 필요한 도구는 T-툴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라도 T-툴은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한쪽 바퀴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스피드링 2개, 베어링 2개, 너트 하나, 마지막으로 휠, 이렇게 조립을 할 거예요. 스페이서 일체형 베어링이 아닌 경우에는 스페이서가 따로 더 필요하겠지만 얘는 스페이서 일체형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쓰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일단은 어차피 끼울 거기 때문에 스피드링 하나를 맨 안쪽에 끼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휠 안에 베어링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는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넣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손가락으로 넣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눌러줍니다. 사실 여기서 완전히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따가 볼트로 조여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자신이 조립하는 베어링이 스페이서 일체형 베어링이 아니신 분들은 휠에 인쇄가 되어 있는 반대쪽 부분의 베어링을 먼저 똑같이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트럭과 먼저 결합을 시켜줍니다. 지금 보면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서를 넣어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안에 스페이서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스페이서가 들어간 후에 베어링을 넣어줄 겁니다. 조금만 손으로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 휠의 경우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트럭의 반대쪽,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되도록 해서 조립을 해줍니다. 네, 꽂았죠? 꽂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스피드링을 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트를 끼워줍니다. 너트를 조립을 하실 때는 자세히 보시면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이고요. 이렇게 쇠만 있는 부분이 안쪽입니다. 홈이 6개가 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깥으로 되게 해서 조립을 해줄 겁니다. 너트 조립하실 때 잘 넣으셔야 돼요. 이게 가끔씩 잘못 들어갔는데 억지로 조여버리면 나사선이 나가기 때문에 트럭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드럽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트가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조여야 너트가 조여져요. 이렇게 가조립을 해준 상태에서 나머지는 T-툴로 조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이 소리가 들리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차마 힘으로 못 맞춰줬던 그 베어링이 맞춰지는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어링을 끝까지 조여놓으면 휠이 잘 안 돌아가요. 끝까지 어느 정도 조여졌다는 생각이 들면 자, 여기에서 반바퀴만 반대로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잘 돌죠?
이 상태가 풀릴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트의 구조 특성상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고요. 물론 너무 풀면 위험하겠지만 끝까지 조인 다음에 반바퀴, 불안하신 분들은 4분의 1 정도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반대쪽도 똑같이 조립을 해볼게요. 이번엔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안에 스피드링 넣어주고요, 베어링 넣어주고 휠을 조립해주고요. 여기에서 반대쪽도 꽂아준 상태로 어느 정도 조여준 후에 제대로 조립을 하고 스피드링을 껴주고요. 너트 조립 끝까지 조이고 나서 저는 반바퀴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휠과 트럭의 조립은 끝났고요. 일단 휠과 트럭에 대한 분해는 아까 조였던 너트 있죠? 너트를 조였던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휠과 트럭에 대한 분해는 쉬운데요. 이제 문제는 휠과 베어링에 대한 분해겠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베어링의 끝부분을 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트럭을 손으로 잡고 비틀을 거예요. 한 번에 비틀어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돌려가면서 힘을 이렇게 바깥으로 줍니다. 그러면 보셨죠? 이렇게 보면은 베어링이 걸려서 휠하고 분해가 된 걸 볼 수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베어링 끝부분을 트럭 끝에 걸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휠과 베어링에 대한 분해도 끝났죠. 원래 컴플릿으로 구매를 하셔서 타시던 분들이 베어링이나 휠을 교체를 하실 때에는 분해를 하시면 안에 스피드링과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이서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트럭, 그리고 베어링, 그리고 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링과 너트는 기본적으로 트럭에 같이 딸려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휠 조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